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리플 중단기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코인뉴스에서 나왔던 거래소 입금이 되는 3,600만 개의 XRP가 입금이 되는 이 부분도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현재 어제 움직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중요 저항 구간에 대한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다가 결국에 오버슈팅으로 마무리되면서 결국에 안착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금일은 마이너스 1.1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요 저항 구간에 돌파가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오버슈팅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인데요. 이전에 채널에 대한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지지가 굉장히 잘 나왔던 추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세에 대해서 여러 번의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기대감으로 한 번 더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결국에 위에서 돌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매도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추세 밑으로. 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1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돌파 이후에 바로 다음 봉에서 바로 밑으로 하락시키는 그림 나오면서 결국에 추가적으로 뚫지 못하는 그림 이후 그 다음에 이런 매도 거래량과 함께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추세가 있으면 결국에 그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와야지만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석대로 빠지는 그림도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지만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에 해당 추세에서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지를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동반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 해당 구간이 결국 해당 구간이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해당 봉에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이전에 분석을 드렸던 부분과 좀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인데요.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온 이후에 이때도 잠깐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잠깐 돌파 시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1시간 봉으로 잠깐 보시면 네, 여기입니다.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어떤 채널에 대한 돌파가 잠깐 나온 이후에 아까는 굉장히 흡사하죠. 바로 밑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매도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다시 밑으로 빼버리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전에는 채널에 대한 이런 어떤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행보 이후에 다시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냈었지만 이전 그림 보시면은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계단식으로 채널의 하단부까지 빠지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채널의 하단부 굉장히 좀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채널의 하단부까지 빠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에 이런 식으로 돌파가 한번 제대로 어떤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굉장히 동반이 많이 된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결국에 다음 추세까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때는 채널에 대한 상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세인 채널의 하단부까지 빠진 거고요. 이때도 보시면 채널의 하단부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단부의 이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음 추세는 제가 말씀드린 큰 채널의 하단부라는 겁니다. 0.4달러까지 이런 식의 그림으로 결국에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추세까지는 마이너스 23% 정도 20% 이상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추세에 대한 부분이나 삼각수렴에 대한 부분이나 채널에 대한 부분에서 가야 할 자리에서 돌파가 났음에도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림은 제가 결국에는 하락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고요.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는 건 더 위험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림이고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뚫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도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결국에 채널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나왔죠. 이것도 하락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온 이후에 빅쇼트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바로 강한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크게 채널 상단 부분까지는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건 이러한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고 다시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전보다 매도세가 강해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빅쇼트로 한 번에 깨버리는 그림이 나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보다 거래량은 약하지만 결국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다음 추세까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이전에 정석대로 이러한 터치가 나왔을 때도 결국에 채널 하단부까지의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오버슈팅 이후에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끌어내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결국에 해당 구간까지의 하락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봉이 나오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 흡사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도 결국에는 다음 추세까지 하락이 나오고 반등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등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괜찮은 반등을 기대를 해보려고 한다면 결국에 해당 추세까지 내려가줘야 괜찮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당 구간에서 강하게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해당 구간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해당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세까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요. 제가 방금 굉장히 위험한 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코인니스에 나온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인니스에 나온 부분 읽어드리면요. 3,600만 개의 XRP가 익명 주소에서 빗썸 거래소, 현물 거래소로 이체가 됐는데요. 보통 거래소에 대한 출금이라고 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입금이라고 한다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서 또 나뉩니다. 이체가 된 곳이 현물 거래소인지 아니면 선물 옵션이 있는 거래소인지가 또 나뉘는데요. 보통은 현물 거래소로 그러니까 현물 거래소로 개인 지갑, 어떤 익명의 지갑에서 이체가 됐을 경우에는 매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도 목적을 위해서 이체를 할 확률이 높고요. 보통 선물 옵션을 위해서 어떤 선물 거래소로 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거래량이 일어난 더 높아질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빗썸으로 이체가 됐다라는 건 현물 거래소로 이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빗썸에는 선물 옵션이 없죠. 선물 옵션이 없다라는 건 결국에는 매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보통 다른 거래소에서 리플을 가져와서 현물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라는 건 매도의 목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위험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0%도 넘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세까지 빠질 수 있는 매도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현물 거래소의 이체는 이게 100% 이체를 했다라고 해서 가격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 코인이든 주식이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라는 건 그리고 현물 거래소로 이체가 됐다라고 하는 건 분명 그냥 예사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600만 개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3,600만 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물 옵션이랑 어떤 현물 거래소로 이체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있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저는 움직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사로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현재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이체는 결코 예사로 볼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